네, 오늘은 미쓰비시 용량 선정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서버모터 용량을 선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MOTSZ111 모츠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랑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모터라이저라고 있습니다. 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왼쪽에 요게 이제 좀 옛날 버전이고요. 모터라이저가 가장 최신의 용량 선정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옛날 거보다 이 최신 제품이 뭐 기능도 많고 또 뭐 선택할 수 있는 서버 시리즈도 많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터라이저는 예전 9버전에 비해서 이제 큰 장점이 뭐냐면 서버하고 인버터하고 같이 용량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버터용 용량 선정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서버용이 또 따로 나오고 아까 보셨던 이 9버전 요건 이제 서버용이거든요. 그 인버터용이 따로 또 있었습니다. 근데 모터라이저가 새롭게 나오면서 서버하고 인버터가 같이 용량 선정이 가능하게끔 소프트웨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모터라이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팅 부분 들어가 보시면 언어 변환이 가능합니다. 뭐 영어, 중국어, 뭐 일본어 있는데 한국어가 없네요. 아쉽게도 한국어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설치를 해보니까 이게 언어팩 파일이 뭐 엑셀 형식 같은 걸로 언어팩 파일이 따로 이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한글화를 하려면 할 수도 있겠던데 저도 뭐 테스트는 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메뉴들이나 이런 것도 한글화가 되기는 되더라고요. 뭐 되기는 되는데 뭐 일단은 완벽하게 전체 다 한글화가 되는 게 아니라서 뭐 굳이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가장 편하신 언어로 뭐 아무래도 영어가 가장 편하겠죠. 저도 영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영어로 선택을 하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량 선정 소프트웨어는 이게 조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보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 해가지고 세 단계로 천천히 한 단계씩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선정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스텝 1,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텝 1을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이 화면에서 Select Load Mechanism 해가지고 기계의 구조가 어떠냐 가장 이제 큰 틀의 이제 기계 구조를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량을 선정하실 기계 구조는 이게 나오는 것들보다 아마 더 대부분 이제 복잡한 구조들이 좀 이렇게 자주 있으실 건데 좀 복잡한 구조들은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들하고 가장 비슷한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볼스크류 구조라서 볼스크류를 일단은 먼저 선택을 해서 한번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뭐 어떠한 값들이 이제 영문으로 약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매스업으로 돼 있는 게 이제 WL 돼 있는 게 보시면은 물체의 무게입니다. 들고 이제 다닐 실제 부하의 물건의 무게를 나타내고요. 뭐 100kg 너무 작나? 500kg 해볼까요? 자, 500kg. 그다음에 매스업 테이블은 무게 대차 밑에 이제 대차의 무게 넣는데 저는 대부분 용량 선정할 때 그냥 대차 무게 이런 거 다 따로 안 집어넣고 그냥 뭉탱 거에 다 같이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걸 0으로 해도 되고 매스를 0으로 하고 대차를 500kg로 그냥 보통 뭐 사용자들도 이거 나눠서 안 알려주거든요, 대부분. 보통 이제 부하가 몇 킬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뭉뚱그려 넣어도 크게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웨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각도 이게 수직으로 보통 수직 아니면 수평인데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무게추 이제 웨이트 밸런스 같은 거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 보면 웨이트 밸런스를 달죠. 이제 웨이트 밸런스가 있는 경우에 이제 넣는 거라서 보통 일반적인 볼스크류 구조에는 웨이트 밸런스가 잘 없죠. 자, 그 다음에 볼스크류 리드. 볼스크류의 이제 이나샤.
뭐 관성값인데 이 관성값은 사실 볼스코류 자체 관성 뭐 스펙이 구매하실 때 그 제품의 스펙이 나와 있으면 그 값을 넣으시면 되고 뭐 계산도 가능합니다. 뭐 직경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나시아 값을 이제 계산해가지고 집어넣는 것도 가능한데 사실 좀 계산하고 또 이렇게 집어넣기 하면 힘드실 수 있어요. 일단 모르면 넘어가세요, 이거는. 예, 모으시는 값. 이게 크게 대세에 크게 영향 주는 값이 아니라서 저 리드 저 볼스쿨 리드 넘어가 봐요. 자, 볼스쿨 리드는 중요한 값입니다. 이거는 용량 선정에 굉장히 중요한 값이기 때문에 볼스쿨 리드는 보통 10mm 정도, 뭐 10mm, 5mm, 20mm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자, 10mm로 해서 그 다음에 프릭션 코에피션트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뭐 그 마찰에 대한 개수인데, 이것도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종류별로 이제 마찰 값이 개수값이 뭐 이 정도 이런 게 있다. 여기서 골라서 뭐 집어 넣으셔도 되고 일단 모르면 넘어가십시오. 이것도 크게 대세에 크게 적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머신 에피션시 이거는 효율 말 그대로 효율인데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유율을 얼마나 더 주고 계산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만약에 한 0.8 정도 하게 되면 한 20% 정도는 여유율을 두고 계산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왔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 조금 여유 있게 0.8 정도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20%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넣는 값들이 다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율은 감안해서 이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러스트로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FC라는 거, 이 FC 부하 반항력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반대편에서 이렇게 미는 힘, 반대편에서 혹시 미는 힘이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데 보통 이런 건 잘 없죠. 잘 없고. 그다음에 옵션을 열어보면 옵션의 값은 이제 말 그대로 옵션입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 중에 뭐 다른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보시면은 각도입니다. 각도. 수평이면은 0도고 만약에 90도를 하게 되면 수직 Z축에 대한 계산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 수평 구조의 거를 계산을 할 거라서 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스텝 2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2는 기구 그 연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 구조하고 감속기 같은 거. 그래서 처음에 모터에 선택해 보면은 자 모터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어떤 걸로 볼 거냐. 자, 서버가 있고 인버터가 있죠. 지금 이 두 종류를 한 번에 같이 보겠다. 그다음 서버만 보겠다 하시면 인버터를 지워버리시면 서버만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은 서버 용량 선정을 많이 하니까 일단 서버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기아 리듀서의 감속기라고 있는데 이 감속기는 우리 미쓰비시 서버 자체에 감속기가 붙어 나오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감속기 일체형 타입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쓰는 경우에 그 미쓰비시 감속기가 이제 달려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여기서 감속비를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고 보통 미쓰비시 감속기를 사용을 안 하고 이제 타사 감속기를 이제 붙여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없는 걸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커플링의 이나샤 잘 모르시죠 대부분. 커플링 대부분 가볍고 뭐 다른 커플링 이런 것뭐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커플링 이나샤도 사실 뭐 크게 뭐 대세 영향 안 미치기 때문에 일단 무시하시고 여기가 실제 이제 감속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감속비를 넣어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속비를 한 10대 1짜리로 놓고 감속기 자체에 이제 뭐 이나샤도 있고 감속기 자체 효율도 넣게 돼 있고 그다음에 토크 로스도 넣게 돼 있습니다. 감속기 자체에 어떤 그 뭐 카탈로그에 나오는 스펙이 있으면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이것도 그냥 넘어가세요. 효율도 그냥 일단은 1이다 치고 1인 감속기는 절대 없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풀리로 된 별도의 또 기구가 존재한다 하면 여기 add에 들어가시면은 기아 리듀서를 외에 V벨트나 타임벨트식으로 이렇게 풀리 B로 집어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텝 3로 넘어가 볼게요. 스텝 3가 운전 패턴입니다. 운전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속도는 어떻게 거리를 얼마를 가느냐 그거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기 애들을 눌리시면은 운전 패턴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뭐 일반적인 이 사다리꼴 방식, 가속, 정속, 감속 이 한 패턴을 일단은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벌써 뭐 결과값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보면은 이동 거리 그 다음에 시간이 있고요. 속도와 시간이 있고 이동 거리 그 다음 속도가 있는데 가장 뭐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동 거리하고 타이밍입니다. 몇 초 안에 얼마 거리를 이동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0mm를 이동한다. 30mm 너무 작나요? 300mm를 이동하는데 시간은 5초 정도 필요하고 쉬는 시간 어차피 지금 한 패턴만 뭐 계산할 거라서 쉬는 시간은 크게 뭐 영향을 아마 안 줄 겁니다. 여러 패턴을 넣게 되면 이 쉬는 시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다음에 가속, 감속 시간. 가속, 감속도 이제 가속, 뭐 속도 값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가속도 값을 넣을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시간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가속 시간 예를 들어서 1초, 감속 시간 1초 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가속, 정속, 감속의 한 패턴을 운전을 했을 경우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제 어떠한 서버를 용량의 그 서버를 사용하게 되면은 부하가 이렇게 된다라고 결과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녹색 돼 있는 애들은 일단은 다 사용하는데 오케이다 이거고 이거 빨간색 뜨는 애들은 사용 못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떠 있는 거 보면 여기 맥시멈 스피드 레이트가 112%죠. 모타의 최대 속도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하율이 한 55%다. 이건 피크 부하거든요. 피크 부하. 그러니까 맥스로 피크 치는 건 66%다. 모타 전격의 뭐 몇 프로다. 출력이.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HK로 시작하는 애들은 J5 그러니까 지금 신작으로 나온 미쓰비시에서 신작으로 나온 J5 시리즈의 모터들이고요. HK 시리즈가. 그다음 밑에 HG라고 시작되는 모터들이 시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J4 모터 시리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053, 제일 작은 500kg나 넣었는데 생각보다 50W로도 돌려지네요. 50W짜리도 보시면은 뭐 부하율 한 55%에 피크도 67%에 뭐 속도도 한 75. 아마 제가 감속비를 한 10대 1로 아마 높여서 아마 이걸로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파단불이면은 다 오케이입니다. 100W도 되고 50W 되니까 당연히 100W 되겠죠. 100W 되고 50W 되고 보통 근데 50W짜리 모터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100W 모터면 아마 일단은 이 부하는 충분히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 메모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에 리저트 디테일스 들어가시면은 이 결과값에 조금 상세하게 좀 나옵니다. 보시면은 HGKR13 J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J는 뭐 오일실 타입을 나타내는 건데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 CAD 데이터 이거 누르시면은 홈페이지로 바로 날아가서 CAD 데이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부하율이 이렇다, 속도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로도 보시면은 모터 사이드 스피드 해가지고 켜주시면은 모터 스피드가 모터 사이드 스피드 1000rpm, 0rpm에서 가속해가지고 보니까 대략 한 4500rpm 정도 되겠네요. 4500rpm으로 이제 쭉 가다가 감속해서 정지하는 걸로. 네, 토크. 이렇게 부하. 결국 부하 토크죠. 토크 보시면은 0.1 하고 가속할 때, 감속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그래프 상으로도 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모터 용량을 선정하시면 되고요. 이 선정된 결과값에 대해서는 이제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보고서 형식으로 프린트가 가능하거든요. 자, 프린트를 누르시면 여기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보고서도 뭐 보시면은 결과표
표지도 넣을 수도 있고, 표지를 뺄 수도 있고, 상세를 넣고 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더하고 빼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회사 이름 집어 넣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추가로 가능하시고 또 예쁘게 조금 좀 있어 보이겠죠. 보고서 형식으로 이제 출력이 가능합니다. 뭐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여러 가지 이제 기구 구조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제가 알려드리면 좋은데, 뭐, 일단 여기까지만 아시면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장 비슷한 기구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용량을 한번 선정해 보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또 뭐 저에게 뭐 이메일로 주시거나 뭐 댓글 달아주시면은 한번 뭐 기회 봐서 추가로 또 한번 용량 선정 소프트웨어 설명을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